안녕하십니까. 관절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관물주 관절박사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뼈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영상들이나 글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논문들을 서칭한 것을 바탕으로 골다공증 환자분들, 골절이 있는 환자분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정형외과 전문의자, 스포츠학 전문의 제가 직접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벽돌이 칼슘이라면 시멘트는 비타민 D입니다. 자, 첫 번째 칼슘입니다. 먼저 칼슘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뼈에는 칼슘. 칼슘 하면 우유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우유가 굉장히 논쟁이 중심에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2014년도 스웨덴의 칼 미켈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우유를 3잔 이상 먹게 되면 골반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를 중심으로 해서 완제품으로 알고 있던 우유의 배신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우유엔 칼슘보다 지방이 많은데 그 지방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함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뉴스나 신문들에서 우유의 효능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가적인 문헌들이나 2018년도 대학 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료 지침에 따르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유는 골다공증, 뼈에 좋다, 땅땅땅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옛날 논문들이나 그것을 근거로 한 영상이나 글들을 보고서 우유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고 분개하지 마시고 우유 드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거 한 가지, 저지방 고칼슘 우유를 드시라는 겁니다. 지방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꼭 저지방 고칼슘 우유를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사골곰탕입니다. 사골곰탕에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인 칼슘과 인이 많아서 좋다라는 측과 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먹어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칼슘의 배출을 늘릴 뿐이다. 사골곰탕은 효과가 없다라는 지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이슈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3번 이하로 끓인 사골곰탕은 좋다. 사골, 즉 뼈에는 칼슘과 인이 많은데 3번 이하로 끓인 사골은 인 대비 칼슘이 많아서 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4번 이상 끓인 사골에서는 칼슘 대비 인 성분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칼슘의 흡수가 방해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문헌들이 논란의 여지 없이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멸치입니다. 멸치 좋습니다. 단 간이 안 된 멸치가 좋습니다. 흔히 먹는 멸치볶음은 나트륨 성분이 많아가지고 먹는 족족 소변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좀 맛이 없더라도 마른 멸치를 드시면 됩니다. 자, 3가지 이슈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지방, 인, 나트륨 등은 칼슘 흡수에 좋지 않다, 뼈에 좋지 않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뼈 건강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제품입니다. 저지방 고칼슘 우유, 요플레, 요구르트, 치즈 다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되고, 두 번째 3번 이하로 끓인 사골곰탕 좋습니다. 세 번째 연어와 같은 어류, 미역과 같은 해조류, 마른 멸치 좋습니다. 네 번째 두부, 콩, 두유 좋습니다. 네 번째 채소까지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게 다 몸으로 흡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칼슘은 장에서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변, 대변으로 그 비싼 칼슘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이 흡수를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느냐? 단백질, 고기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므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과 함께 단백질과 비타민 D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뼈라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칼슘이 벽돌이라면 바이타민 D는 시멘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내 바이타민 D의 90%는 햇볕을 맞으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고 10% 정도만 음식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보시고 비타민 D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계란, 버섯, 두유를 챙겨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햇볕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인구의 93%는 비타민 D 결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는 요새 학회에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놈입니다.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내분비, 우울증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 비타민 D가 아니라 효소디다 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꼭꼭꼭 그 영양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 재단, 그 다음에 골다공증 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기준 바이타민 D 보조제 1일 권장량은 800IU입니다. 보통 1000IU에서 1500IU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 기준 800IU를 맞추시고 칼슘 보조제 1일 권장량은 50세 미만은 800에서 1000, 50세 이상은 1000에서 1200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이 수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기본 종합 비타민은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 종합 비타민이 다 다르시니까 그 종합 비타민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분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충제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과 바이타민 D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 유제품, 3번 이하로 끓인 사골곰탕, 연어와 같은 어류, 미역과 같은 해조류, 말린 멸치, 그 다음에 두부, 콩, 그리고 채소 드시고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함께 드셔주시고요. 800IU의 비타민 D 보조제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근거 있고 정확하고 깔끔한 설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관물주 관절박사 이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